안녕하십니까.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심부전과 심장이식 치료를 맡고 있는 김인철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장이식 이후에 장기적으로 관리하면서 겪었던 일들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다뤄보고 심장이식한 환자분들이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음식을 먹으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uld you share some insights into your post-transplant diet? And so you have to make sure everything is pretty uniform with what you're eating, what types of foods you're eating. There are certain restrictions because the medication, grapefruit and pomegranates, and so a list of foods that they give you that you definitely can't eat. So I try to keep away from those things. There's also a list of foods that could put you at increased risk of infection. So, for example, raw fish. I know people who are transplant recipients who still eat it because they'd rather take the risk because they like the taste. So I think having a good balance, maybe you don't eat every day, but if you're gonna have it once in a while, then make sure it's good fish. There's a list of foods that you can't eat because of infection. Raw fish, deli meats, soft cheeses. And then the third one is obviously just maintaining an overall healthy diet, just because you're at an increased risk of coronary artery disease, especially if the etiology of your cardiomyopathy was ischemic cardiomyopathy. Then you have to be extra careful and not eat anything high in fats and all that stuff. Prograf, it increases your potassium levels, so there's little things like that, being careful of potassium. It's magnesium wasting, so I try to eat nuts every day. 이식을 한 이후에 면역 억제제는 대사되는 기전에 따라서 일부 음식들과는 또 상호작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합니다. 저희가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자몽이나 석류, 특히 자몽 같은 이런 열대 과일에는 대사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를 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저희가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생선회라든지 육회 같은 날 것들, 조리가 충분히 되지 않은 음식들은 특히 초반에 조심을 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균이 좀 있거나 음식이 좀 오염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리되는 과정에서 살균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겠지만, 이식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조리되지 않은 음식들은 좀 조심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렇지만 야채나 과일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좀 껍질을 벗겨서 드실 수 있는 음식을 권유를 드리는 편이고, 생야채나 아니면 이제 껍질을 까서 먹지 않는 딸기 같은 이런 음식들은 최대한 잘 씻어서 깨끗한 상태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심장 이식의 원인이 되는 질환 중에서 허혈성 심장병, 즉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같은 반상동맥 질환이 원인이 되는 심장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음식들 또한 피하시는 게 좋은데,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라든지 너무 짠 음식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받은 건강한 심장 기능을 또 나쁘게 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를 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부 약제들은 칼륨이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이런 전해질 수치와도 연관이 될 수가 있고, 면역 억제제 중에서 타크롤리무스라는 이런 약제들은 특히나 칼륨 수치를 일부 좀 올릴 수 있거나 아니면 마그네슘 수치를 좀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제를 복용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병원에 오셨을 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지만 가급적이면 견과류 같은 것들을 통해서 마그네슘 섭취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이런 전해질 수치를 안정시키는 약제를 같이 처방해서 드시도록 하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연구 중에서 심장 이식 환자분들에게 익명의 설문조사를 해서 지금 담배를 피우시냐, 술을 드시냐, 이게 미국에서 한 연구라서 마리화나를 피우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환자분들은 이식 이후에 술도 다시 마시기 시작하고 마리화나도 계속해서 좀 피우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술과 담배라는 부분은 심장병에 좀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어렵게 심장 이식을 받으셨고 또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시는 이식의 수혜를 받으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여자분과 공여자 가족분들의 숭고한 뜻에 따라서 본인의 몸 관리를 철저히 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수술 후에 한 어느 정도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하나요? 좀 빠른 분들은 한 달 이내에도 퇴원하는 분들이 있고요. 수술하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나가는 기간이 빠르면 한 2, 3일에서 길면은 일주일 이상 걸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환자들마다 기저 상태나 심장 이식 이후에 급성기 상태가 또 굉장히 편차가 있기 때문에 한 달 이내에 퇴원하시면 보통은 이제 굉장히 좋은 경우라고 얘기를 하고, 긴 분들은 한 몇 달씩 병원에서 재활까지 완료를 하고 이제 가야 되는 경우에 조금 더 오래 걸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장은 우리가 이제 생존에 필수적인 장기이기도 하지만 심장이 펌핑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몸 전체를 뒷받침하고 있다 보니까 심장 기능이 나빠지면 사실 모든 장기 기능이 다 같이 나빠지게 되고 그 장기 하나하나가 다 회복이 되어야 완전히 회복됐다고 생각을 하고 집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충분히 회복하고 난 다음에 좀 퇴원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수술을 할 때 그 수혜자가 심장이 멈춰져 있는 시간은 한 어느 정도 돼요? 수혜자의 심장이 멈춰 있는 거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수혜자의 심장을 이제 절개를 하는 것은 공여자 심장이 오고 난 다음에 보통 절개를 하게 되고 그 인공 펌프를 이렇게 연결하게 됩니다. 그 기계가 폐와 심장의 역할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조직에 충분히 산소화된 혈액이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심장 수술할 때 심장이 멎은 상태에서 수술을 하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그 인공 펌프를 그대로 연결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시간에 부여를 받지는 않습니다. 심장 이식을 받으신 분은 운동을 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운동을 안 해서 심장에 무리가 안 가게 하는 게 좋아요? 보통 수술하고 나서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자주 하시는 말씀이 운동하라. 난 지금 아프고 막 힘든데 혹시나 심장에 무리 갈까봐 이렇게 내가 운동을 좀 안 하고 심장을 좀 아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안전 범위에서는 운동을 좀 적극적으로 할 것을 항상 권유드리고 충분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운동을 활발하게 하면 할수록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뭐 비만, 고지혈증, 기저에 있는 질환들도 더 잘 관리가 될 거기 때문에 또다시 같은 병으로 고통받고 싶지 않다면 몸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식단 조절, 운동 뭐 이런 것들 이제 열심히 잘 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심장을 이식을 받으시면 생존 기간 이런 거 어느 정도 돼요? 네, 통계로 쭉 보고 있는데요. 과거보다는 점점 생존율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데이터를 따르면 1년 생존율은 한 90%에 도달이 되고요. 5년 생존율은 한 70% 정도, 10년 생존율은 한 50에서 60% 정도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심장의 수명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감염이라든지 또 가지고 있는 그런 기저질환의 악화로 결국 안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면역 억제제 말고 반드시 또 평생이나 아니면 중요하게 드셔야 되는 약들도 뭐가 있어요? 그 심장 이식 후에 생기는 혈관 병증을 예방한다고 잘 알려진 약제가 고지혈증 약으로 쓰이는 스타틴이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이렇게 염증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갑작스럽게 심근경색 같은 것들이 이제 오는 것을 최대한 좀 예방할 수 있게 아스피린을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좀 비타민 제제 같은 것들을 저희가 좀 보충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Can you please elaborate on your role and your future aspirations in this capacity? I think it's a way for me to, even though I'm a physician in a professional society, I also bring in this patient voice and I'm able to connect the two kind of sides, both sides of the stethoscope, which is the name of our podcast. I'm able to connect both of the sides that are both very important because I think that transplant is so stigmatized. I know every country has its own issues. A lot of people are against organ donation. They don't really understand it. And so transplant, having that patient voice so people could see amazing of a treatment or, management option it could be, lets people understand the power of organ donation and how it fits into transplantation and how it gives so many other people better quality of life. And we sometimes go to the conferences and I'll go to the conference and I'm a physician who goes to conferences, but when I go on behalf of TCAC, I go as a patient. So it's great. It's been really, really awesome. Mostly it's just the connection, me connecting with other transplant patients and seeing how we can make it better for everybody. 심장 이식 이후에 본인의 몸 관리에 신경을 쓰다 보면 아주 사소한 증상들도 되게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상당히 불안한 부분도 많고 조그만한 증상에도 이게 괜찮은 건가 확인받고 싶으셔서 병원을 종종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응급실이나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중요한 증상은 감염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열이 난다면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숨이 찬 증상입니다. 갑작스럽게 숨이 찬 증상이 심해진다면
심장의 문제 또는 아니면 폐의 감염이라든지 중요한 장기들의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호흡곤란 증상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응급실로 가거나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그 외에 본인이 평소에 겪지 않았던 굉장히 극심한 통증이라든지 어지러움 같은 증상이 있는 것 또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의료진의 도움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병원으로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심장 이식과 관련된 오늘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So can you say 안녕 to Korean viewers? 안녕. Thank you so much.